안녕하십니까, 최영상입니다. 오늘은 XT60 커넥터의 납땜 방법과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XT60 커넥터는 주로 RC에서는 1대10 차량에 주로 많이 쓰이는 커넥터고요. 뭐 60, XT60이라는 숫자에서 알 듯이 60A, 정격 60A 정도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최고 출력은 그거보다 더 높게 지원을 하지만 보통 전격 60A 정도의 출력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14게이지나 12게이지까지 사용 가능하나 보통은 14게이지가 적합합니다. 12게이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두꺼운 느낌이 있고요. 16게이지는 조금 얇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대10 차량에 12게이지나 14게이지 정도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XT60 커넥터를 작업하기 위한 준비물로 케이블, 그리고 XT60 커넥터 암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축 튜브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구로는 전선 피복을 벗기는 스트리퍼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인두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납땜의 보조제인 페이스트 이것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두기를 보통 커넥터 작업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냉납, 그러니까 납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납땜이 완전히 잘 붙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은 XT60을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구가 좋아야 됩니다. 인두기가 온도 조절형이면 좋고요. 온도 조절형일 경우에는 보통 저의 경우에는 최소 350도 이상, 뭐 제 인두기는 일단 세팅을 430도까지 해놨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온도를 600도 뭐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고, 대략 한 400도 정도까지 올려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블이 두껍거나 커넥터가 클수록 온도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좋고요. 어쨌든 일단 5mm 정도 케이블에 피복을 벗겨줍니다. 배터리 작업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XT60 커넥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엔드캡이 있는 방식, 또 엔드캡이 없는 방식. 그리고 뭐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규격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크게는 엔드캡이 있는, 그래갖고 엔드캡을 나중에 닫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과, 엔드캡이 없는, 요건 XT60U라는 부르는 잭인데요. F, 페메일,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고, XT60 커넥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XT60U-F로 되어 있습니다. 이 F는 페메일, 그러니까 암놈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걸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걸 왜 암놈으로 부르나, 분명히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순놈으로 보이는데, 커넥터를 구분하실 때 기준은 이 커넥터의 하우징인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골드 커넥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의 기준이고요. 두 가지 커넥터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커넥터는 이쪽 페메일이 지금 골드 커넥터 기준으로 암놈으로 되어 있고, 이게 메일 순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드캡 타입의 커넥터의 공식 명칭은 XT60H-M. 요거는 이제 당연히 순놈이니까 M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XT60H 엔드캡이 있는 타입이고요. 요게 XT60U 엔드캡이 없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엔드캡이 없는 타입은 이렇게 수축 튜브로 작업을 마감을 하게 돼 있고, 엔드캡이 있는 타입의 경우에는 엔드캡으로 마감을 하셔도 좋고, 수축 튜브를 씌우시고 마감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XT60 커넥터 작업을 하실 땐 뭐 저는 이제 잘라진 지금 케이블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수축 튜브를 넣어 놓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배터리 작업할 경우에 미리 수축 튜브를 이렇게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수축 튜브를 씌워서 마감을 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수축 튜브를 미리 넣어 놓고 납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납땜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이블과 커넥터에 납을 먹여 두는 겁니다. 케이블과 커넥터에 납을 미리 먹여둬서 서로 잘 붙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케이블에 납을 먹일 때 가장 중요한 건 페이스트입니다. 뭐 송진인데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 하나 사면 뭐 거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 평생을 쓰지 않을까. 자, 이렇게 납으로 페이스트를 살짝 찍습니다. 아주 조금 찍어서 얘를 케이블에 대고 이렇게 녹여줍니다. 그래서 납을 케이블에 골고루 먹여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골고루 돌려가면서 먹이게 되면 케이블에 납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납이 선까지 충분히 먹고 바깥에도 이렇게 납이 어느 정도 흘러 있을 정도로 케이블에 납을 먹여줍니다. 뭐 다른 케이블도 마저 작업을 해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XT60, 이건 U, 그러니까 그 수축 튜브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 커넥터고요. 이 커넥터를 지그, 뭐 이전에는 보통 그리피 지그를 썼는데 XT60 같은 경우에 저는 미스터 지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끼워서 채우면, 뭐 이 커넥터도 동일하게 평평한 부분이 플러스, 둥그런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부분 플러스부터 작업을 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선에 작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납을 아주 소량, 페이스를 아주 살짝 찍은 다음에 납을 아주 소량 이렇게 커넥터에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이제 얘를 작업을 할 텐데, 작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라진 거랑 관계가 없긴 한데 이렇게 수축 튜브를 미리 씌워 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인두기의 납을 아주 소량 살짝 이렇게 묻혀둡니다. 그리고 얘를 이 케이블 쪽 납에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댄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옮겨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같이 옮겨가는데, 지금 제가 아까 납을 먹여뒀던 커넥터가 좀 식었어요. 그 사이에, 얘기하는 사이에 이쪽을 따뜻하게 데피고 이쪽에 이렇게 갖다 대고, 갖다 댄 상태로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금방 붙죠. 아주 빠르게 금방 붙습니다. 납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말끔하게 잘 되도록.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축 튜브가 좀 달라붙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열이 그 케이블로 전달돼서 수축 튜브가 이제 수축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거는 뭐 조금 있다가 마감할 때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열이 케이블에 오래 머물고 있거나 하면 수축 튜브를 이렇게 넣어 놓은 수축 튜브가 열이 받아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엔 그냥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케이블을 끊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끊어서 이건 이제 뭐 변환책 만드는 용으로 작업하는 거라 수축 튜브를 씌워 놓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튜브를 끝까지 이런 다음에 조금 이따 히팅건이나 뭐 라이터 같은 걸로 이제 수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빨간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처리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납땜의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납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된 모습입니다. 자, 엔드캡 타입은 뭐 똑같습니다. 엔드캡 타입도 수축 튜브 넣어 놓듯이 미리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케이블에 배터리라고 하면 변속기든 배터리든 어느 쪽을 작업하든 이렇게 넣어 두셔야지, 안 넣어 두시면 나중에 끼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둔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도 동일하게 선에 먼저 납을 먹여 주겠습니다. 페이스트를 좀 찍고 선에다가 납을 먹여서 선을 납땜하기 편하도록 골고루 잘 케이블을 돌려가면서 이 선이 보이지 않도록 납을 잘 먹여 주셔야 돼요. 이게 페이스트를 쓰지 않고 납을 먹으면, 물론 이제 좋은 납 같은 경우에 납 안에 페이스트가 성분이 일부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게 잘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페이스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융착을 잘 되게끔 해주는 보조제죠. 페이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잘 되는 경우에 한 방에 딱딱 끝나면 좋지만 이 페이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납땜의 품질이라 할까요? 이 납땜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 지저분해집니다만 적당량을 잘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엔드캡을 씌워두고 작업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자, 지그를 벌려서 아까 평평한 부분이 플러스라고 했으니 이쪽에도 역시 납을 먹여 줄 거예요. 예, 그냥 작업을 쭉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예, 그리고 뒤집어서 마이너스 부분에 또 납을 커넥터 쪽에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예, 깔끔하게 잘 끝났죠. 예, 이제 이 상태로 엔드캡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엔드캡을 뭐 안에 넣어놨다고 치고 저는 이제 끊어진 거라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중에 닫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딱딱. 자, 그리고 아까 작업해놨던 커넥터랑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암수가 납땜이 돼서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XG60 커넥터는 참 많이 사용하는 커넥터입니다. 1대10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커넥터이기 때문에 납땜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끝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커넥터에 인두기를 오래 대고 있으면 이 단자의 열이 다시 플라스틱 그 하우징 쪽으로 전달이 돼서 하우징이 녹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골드 커넥터가 하우징이랑 따로 놀아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열을 받아갖고 케이블이 열을 받아서 이제 이미 수축이 돼 버렸다고 했죠. 이제 그럴 경우엔 뭐 저 같은 경우엔 주로 이제 핀셋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작업을 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뭐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핀셋을 옆으로 슬쩍 밀어 갖고 얘를 좀 수축 팁을 다시 벌려주고 다시 이렇게, 그런데 좀 부족하네요. 네, 어쨌든 이걸 좀 더 끝에를 벌려보죠. 이렇게 좀 벌려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예, 이제 다시 깔끔해졌죠. 여기에 이제 뭐 히팅건이나 라이터나 히팅건 같은 걸 이렇게 열을 가하면 수축 튜브가 수축이 되고, 예, 깔끔해집니다. 예. 이상으로 XT60 커넥터의 납땜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커넥터 작업 내용을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